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WPI 검사 쿠폰을 전폭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WPI 프로파일 분석과 심리 상담도 받아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면 마음의 위안을 넘어 극복의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답니다.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니 부담 없이 성함, 연락처, 고민 사연을 wpipc@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주변에 심리 상담을 권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WPI 무료 상담 이벤트를 소개해주세요. 마음의 다독임이 절실한 지금, WPI 쿠폰 증정 무료 상담을 기회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위즈덤 센터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가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그 책을 쓰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도 조현병 환자였다.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하고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82년생 김지영도 조현병 환자였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다른 세 분과 모여 WPI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공부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든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저희 네 사람이 모여 이 영화를 보았더라고요. 모두 김지영은 WPI에서 어떤 성향일까? 그리고 김지영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있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화 속 김지영이 조현병 증세를 보였는데 왜 영화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 모두 궁금했어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들이 재미있어서 황심서를 통해 알리고 싶어 보냅니다. 박사님, 조현병은 내 신경이 잘못되고 내 뇌가 잘못돼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박사님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조현병이 걸린다고 그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서 조현병에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건 박사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을 너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메시지예요. 조현병 환자들을 제가 인터뷰하고 상담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 조사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느끼게 된 거는, 처음에 인간은 누구나 다 때때로는 정상적이라고 얼마든지 잘 생활하는 사람이 발작적인 행동을 하고 환청이 들린다고 생각하거나 이명이 들린다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갑자기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살아가지 못하니까 제가 대학에서 잘린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저런 발작이 됐으니까 아마 그때 내가 손상이 되고 제 어쩌면 신경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 햇소리를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쟤는 사실 대학 교수로 있을 때도 남들이 햇소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그랬을 때 아마 무지막지한 정보였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고, 그랬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뭐 발작적인 행동이나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여요. 그러면 내가 좀 얌전하고 조용히 지나게 되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두 달, 뭐 이래 있다가 이제 그 병원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나오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구나. 조현병 약을 먹어서 결국에는 조현병에 걸린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약을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다행인데, 졸리고 또 살이 찌고 하는, 뭐 단순히 뭐 기갈이 나고 막 목이 마르고 하는 그거는 아주 약가예요. 그보다 더 심한 신체적인 다양한 부작용이 있으면 약의 부작용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약을 좀 바꿔볼까요? 이래가지고 약을 또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약의 용량을 좀 줄여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조금 나아지고 살만한 것 같으니까 뭐 일단 약을 안 먹게 돼요. 약을 안 먹고 지내면 이제 조금 전에보다 이제 훨씬 살만해요. 내 감각도 살아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뭔가 얼굴 표정이 또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약간 배드마스크처럼 보이고 눈에 다크서클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갑자기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듯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보니까 병원에 다시 와 있어요. 그래놓고 의사는 재발했어요. 약을 그동안 먹었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재발되는 게 조현병 진단을 받는 사람한테 몇 프로 정도 일어나는지 아세요? 홍해걸 씨하고 김진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는 교수가 나와서 하는 동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는 무려 80%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일어난다는 거죠. 영화에서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혹시 한마디라도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빙이라는 단어는 나왔는데 왜 영화에서는 너무나 뚜렷한 조현병, 뭐 조현병을 진단하는 5가지 증거에서 가장 분명한 환청, 환각, 환시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조현병으로 진단합니다 하는 그 진단 기준에 너무나 명확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근데 조현병 환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의사가 안 붙였으니까 조현병 환자가 안 됐어요. 그 증상을 다 보이고 그리고 의사하고 아주 우아하게 심리 상담을 하는데 제발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저렇게 이 정신병 환자하고 저렇게 우아하게 심리 상담을 멋있게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그분하고 같이 꼭 연구를 하고 그분하고 이 방송도 같이 만들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거냐. 그리고 여성인데 집에서 자녀 한 명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투에 가까운 거냐.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또 애 한 명을 유치원이나 보내고 또 그 아이를 하루 종일 근사하면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은 이 상황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작가의 의도인가요?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것도 특히 가정주부로 뭐 젊은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 잘하다가 그냥 결혼을 하고 결혼해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애 생기는 바람에 내가 직장생활도 못하고 집에서 애 하나에 전전긍긍해서 사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나고 지내는 거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 억울해서 못 사는 게 조현병으로 발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안 되고 억울해서 못 사는 것이 그냥 빙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82년생 김지영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면 네. 당연히 조현병이라는 증세를 영화에서 언급하면 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만약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네. 딱 나왔을 때 네. 남자친구 보면서 야 남자친구가 공유여도 저렇게 되는데 너 만나서 내가 저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나야 작가의 의도대로 된 건데 만약에 조현병이란 증상을 딱 보여줘 버렸다? 그러면 우리 공유 오빠 어떻게 공유 오빠는 너무 멋있어서 여자친구가 부인이 조현병에 걸려도 저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걸 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영화 봤을 때요. 이 여성을 너무 이렇게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엄마로 사는 거가 기쁨도 하나도 없고 내가 이런 어떤 젖병을 삼는 것도 너무 힘들게 첫 장면에 보면 이게 뭐
살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네. 나는 나가서 직장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해야 되고 네. 남편 기다려야 되고 네. 손목에 붕대를 감을 정도 손목이 나갈 정도로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남편이 오면 또 다 차려주잖아요. 그럼요. 아니 굳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아니 저는 그거는 그냥 내가 집에서 가족들의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거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보다는 아 내가 엄마가 돼서 사랑스러운 애 엄마가 돼서 이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은 힘들면 좀 찜기를 사도 되고요. 그리고 음식도 좀 약간 사서 먹여도 돼요. 저 아줌마가 이렇게 지금 차려주지 않아도 본인이 되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본인 것 살아온 같아요. 거를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요즘과 같이 이 진짜 꽃답고 아름답고 자신을 프로페셔널하고 본인이 글로벌하게 삶을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 젊은 여성들의 꿈을 이 아줌마가 지금 집에서 애나 나가서 키우고 부엌대기로 지금 지내는 게 억울하다는 걸 공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아 갑자기 내가 패널한테 너무 심한 건가요? 이 82년생 김지영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뭐 병원을 가봐라 그리고 병원을 가도 처음에는 김지영 씨가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의사가 처음 보자마자 아 조현병입니다 약 드세요 안 해요 스트레스인가 봐요 우울증인가 봐요 힘드시겠어요 그 이야기하고 끝내요. 훌륭해요. 훌륭한 의사예요.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해줘요. 예. 이 김지영은 자기 문제가 그냥 육아의 스트레스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런 자기에 대한 혼란을 그냥 하소연하는 거로 상담이 끝나요. 정신과 의사는 병명은 주나요 안 주나요 거기서? 병명도 안 주. 병명을 안 주죠? 예. 그런 정신과 의사가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 없어요. 보통 정신과 의사는 진단을 주는 게 에센스잖아요 의사로서. 영화에서는 근데 그 의사도 놀랍게 지영씨가 이제 이 병을 인식한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첫 번째 이 병원에 왔을 때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단어를 전혀 안 쓰는 거 보면서 진짜 신기했거든요. 현실에서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약을 드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약을 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심리 상담을 하는 거를 이 영화에서는 놓으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심리 상담소를 갔나 아니면 정신과 병원을 갔나가 헷갈려서 제가 다시 이걸 영화를 몇 번 돌려봤어요. 근데 분명히 병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작가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나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 소설을 쓴 사람과 영화를 이 작가는 그랬다는 거. 놀라운 발견이네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정신과 의사 안 만나고도. 그 생각도 했고요. 네. 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건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벌어져서 내 환경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게 말하자면 빙의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억눌렀던 감정을 그렇죠. 폭발하면서 그렇죠. 엄마의 의견을 대신해 준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지만 엄마처럼 빙의해서 사돈한테 말했지만 사실은 며느리들이 그런 말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현병으로 보기보다는 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그렇죠. 사람의 인간으로 영화에서 그렇죠. 보여줘서 받아주면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상하지 거예요. 않은 거예요. 봐봐 추석 시절에 이 시댁에 가가지고 제사하고 음식하고 제사 안 하더라도 가족들은 시달려가지고 이제 추석 날 끝나고 있는데 빨리 친정으로 가가지고 친정 식구 만나서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시댁 또 시누이하고 다 쳐들어왔어. 그럴 때 진짜 제대로 된 시어머니, 교양 있는 시어머니들은 요즘 다 그렇잖아. 아이고 너희들 왔냐? 짠 그건 그렇고 야 애기야 빨리 가라. 너도 친정 있는데 엄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빨리 가. 야 너 잘 왔다. 자 지금 왔어. 이제 여기 와서 너 먹을 거 너 하고 좀 집안 정리 좀 해. 설거지도 니 좀 해. 이렇게 하는 교양 있는 시어머니 모습을 많은 며느리들은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기대하죠.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속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냥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삶의 주인인 며느리 같으면 그냥 겉으로 아니 어머니 아니 사부인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며느리 노릇하고 나서 자기도 친정 가고 싶어하는 당신 딸만 귀한 줄 아세요? 내 딸도 귀해요. 이렇게 약간 빙의해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때요? 그 식구들이 당장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빨리 친정으로 보내주잖아요. 이게 이제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되고 서로 그래 네 마음을 내가 못 읽어줘서 참 눈치 없는 내가 시어머니였구나 내가 반성한다 이렇게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영화도 그거를 빙의하고 그때부터 얘가 병이 났나 봐 아픈가 봐 그럴 때 인터넷 뒤진가 빙의 조현병 그러니까 뇌 손상이 오고 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고 약 먹으면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막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영화 속에 있는 거를 좀 더 현실화 시켜가지고 만일 김지영이가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받아서 먹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도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일한다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보지 않고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겠죠? 검사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훤히 알려주는 WPI 성격검사.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를 활용하여 얼굴을 안 보고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법뿐 아니라 WPI를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워보세요. WPI를 활용한 통찰력 있는 상담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WPI 상담 코칭 전문가로서의 첫 발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하루 8시간 동안 황상민 박사에게 WPI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신의 관계 및 인생 고민에 대해 1대1 성격 맞춤별 코칭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상담가로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 10월 17일 WPI 상담 코칭 초급과정 워크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